우리의 모든 만남은 더 가진 자, 또 이루어 맞이하는 자는 운용의 주체요. 덜 가진 자, 아쉬워 찾아가는 자는 활동의 주체라. 이 운용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를 위해 자리를 하는 것이에요. 활동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하게끔 이루어 나가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건 우리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노사 관계가 그렇죠. 사가 기업이고 노조가 노동자인가? 그래. 노동자는 활동의 주체고 사측은 운용의 주체야. 활동의 주체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게 운용의 주체지. 그래서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누구예요? 사측이라는 얘기예요. 또 국가와 국민. 국가는 운용의 주체예요. 국민은 활동의 주체인 것이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정치인, 정치 집단이 있어요.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집단.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집단은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그 운용의 주체 하기 나름에 따라 그 활동의 주체의 그 생활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활동의 주체는 결국 누구로 인해 삶의 변형을 일으켜요?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정치 집단인 것이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엇을 들어가 보냐? 더 배운 자, 지식인, 더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이들은 운용의 주체예요. 덜 배운 자, 가지지 못하는 자, 가르침대로 생활에 나가는 자는 활동의 주체예요. 활동의 주체가 자기의 그 생활과 자기 권리마저 잊어먹고 살아가고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운용의 주체 더 가진 자, 그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여기서 그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 의사 2,000명 증원을 강력하게 정부는 내세웠고, 또 의사협회에서는 너무 많다, 조율을 해 나가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얼마 전까지는 팽팽히 맞섰다가 지금은 살짝 보여지기 위한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대화로 나가자. 그래. 대화는 사실 그 무엇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로운 이들이 아쉬움을 채워줘 나가는 것이며, 아쉬운 이들이 더 자기의 아쉬움을 채우려고 강력히 주장하면 그것은 너무 강력하니 이것은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모든 대안까지 마련을 해 나가야 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운용의 주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없이 자기의 고집적인 강압으로 인해 2,000명 고수에 나가겠다. 이거 고수하지 않으면 응분의 그 조치가 들어가겠다라는 심의 논리를 앞세워 대화를 하자.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내 권리 어디서 찾겠습니까?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하기 나름이라. 그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 이들이 운용의 주체라는 얘기죠. 결국은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대안까지도 확실히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돼 갖고 이 균형이 흔들리면 이 정치권은 우리의 왕권 시대로 인해 물려봐서 내려간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그 5년마다 바뀌잖아. 바뀌면 이거 잘못된 이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 활동의 주체, 만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지상과 지상인이 붙었어. 최고로 머리 좋은 이들과 이들이 붙었는데 국가는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고 의사는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의사 앞에 만백성은 의사는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고 만백성은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누가 피고름을 보느냐? 누구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냥 어떠한 계획도 없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냐?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면 예전부터 계획해온 일이었다라면 그 대안이 있었고 대안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에요. 대안이 없다. 막무가내 식으로 지금 여기 땜빵을 해나가는 식으로 맞춰 나간다. 시간이 지르면 모든 것은 모순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계속 대안을 마련을 해오고 부족한 걸 채우고 또 넘쳐나온 걸 덜어내는 대안을 마련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해 나가다 보면 모순은 비춰지게 되어 있는데 급조 땜빵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아니라는 생각에 순간적인 충동력으로 나의 지금의 정치의 생명력을 이끌어 가기 위한 막무가내 시기라면은 코피 터지는 것은 만백산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누가 일으켜요? 정치 집단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싸워 죽는 건 누구예요? 중하층 서민이라는 것이죠. 결국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중하층 서민들이 그 전쟁의 상흔을 육생의 뼈를 갈아가면서 안정시켜요. 결국은 누리고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나중에 정치 안 하고 정치권에 우뚝 서 있어요. 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해왔는지, 순수한 고통은 누가 당해냈어? 순수한 죽음은 전쟁터에서 누가 당했느냐는 얘기예요.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대라.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이 정신량은 쓰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쓰임은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정신량, 그 쓰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 중하층,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없는 이들이 쓰임을 다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 쓰임을 다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만큼 높은 위계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인가? 왜 명예를 얻는 것인가? 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뭐가 특별해서 보내졌기 때문에 쓰임을 다하는 순환을 일으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게 법문이 들어가면 이렇게 넓게 들어가는데 업그레이드 시대에 딱 들어와서 이게 36년이란 말이에요.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이게가 그 통일의 원년이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원년이라. 1988년도까지는 가지 서양을 그 서양권이 우선으로 해서 육생의 물질 문명을 이루어서 그는 태평양 바다 건너 동북아시아 두둑을 거쳐 뿌리 대한민국을 거쳐 몸통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 불과 36년 만에 지금 몸통은 힘들어져 있어. 무엇 때문에, 물질은 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어져 있을까?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이념을 강구하고 있고 사상을 강구하고 있고 자기 철학을 강구하고 있어요. 순환을 시키기 위해 모든 이념과 논리가 생성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순환을 다 시키는 것인가? 이 순환도 무라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본 질량,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그 정의 질량,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륙 순환 열차가 만들어져야 할 때다. 왜 이렇게 또 한 소리를 다시 되풀이하느냐. 업그레이드 시대.
이 시대가 인류의 시간대로서는 성인이라 할 수 있어요. 36살이라는 것이죠. 36 더하기 36은 72예요. 36의 그 시간대가 어떻게 흐르느냐. 72의 시간대가 어떻게 되느냐. 왜 2000명이라는 수를 고수를 하고 모든 게 2000에 맡겨 있고 왜 2002라는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있느냐. 간단합니다. 1은 천이에요. 2는 지고 3은 인이란 말이에요. 천지인. 상은 1이에요. 중은 2고 하는 3이라는 얘기죠. 뿌리는 1, 몸통은 2, 가지는 3. 그래서 가지가 많다는 얘기죠. 3차원의 3을. 그래서 2000년을 밀레니엄 2000년은 얼로 흐르고 있어요. 3000년 맞이하기 위한 그 시간대로 흘러가고 있다. 딱 인류의 시간대가 성인이라. 이 성인이 된다면 일단은 나의 행위의 중심이 닿고 모든 물질 문명 상태의 그 기본의 자리에 오르는 시간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2000년은 3000년대로 가요. 일 안에 육생에 이 안에 정신량을 부과해 나가면 3000년 되면 인간으로서 무라일체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뜻이 숨겨져 있어요. 1천 이지 3인이라. 왜 천지인 상중하 뿌리면 동가지. 자, 다시 한번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봐봐요. 우리 고조선이 멸망을 해갖고 우리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우리는 뿌리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 열국시대라는 것이죠. 열국에서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1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열국에서 시작된 하나된 민족국가 도와 덕으로서 이루어야 했는데 도와 덕의 개념은 잊어먹었어요. 왜 잊어먹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고조선의 건국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입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조선이 붕괴되고 이 열국으로 들어와 저마다 이 뿌리 민족의 이들은 저마다 대장이고 저마다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의 사고와 사상을 펼칠 수 있게끔 이 땅에 들어와 열국부터 시작해서 팔국이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국에서 삼국에서 이국에서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하기 1000년의 시간이 흘렸는데 이 시간은 뭐예요? 그 민족과 민족 길이는 삼천리 이 땅을 하나되게 만들기 위해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홍익인간 이념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념, 영탄판인 심의 논리로서 우리는 하나된 민족국가를 이루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사랑을 잊어먹었다는 것이지. 왜 주변에 해양세력 일본이 있고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에는 핵심 몽통 중국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를 잊어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된 민족국가를 이룰 때까지 때로는 대륙 세력의 도움을 받았고 때로는 해양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마침내 고려를 건국을 했어요. 500년 동안. 그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먹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려는 결국 뭐예요? 불교국의 고려 500년 동안에 시작하자마자 표적을 받은 게
거란과의 전쟁 아닙니까? 거란과의 전쟁.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몽골과 전쟁을 했어요. 그건 몽골과 전쟁은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압박의 역사라는 것이죠. 순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게 거란과의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몽골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숱한 외침을 많이 당했죠.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까지 위에 손을 잡고 신라가 고려를 치고 고구려를 치고 고구려가 백제를 치고 이 백제가 신라를 치는 와중에 결국은 신라가 남북국 시대를 이루었고 결국은 고려를 건국했는데 아쉬울 때는 도와달라고 손을 잡았고 하나된 민족국가로 살 적에는 이 뿌리로서의 우리가 이로움을 다하기 위한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기 위한 그 행위를 잊어먹었어요. 고려 불교 500년, 조선 유교 500년, 합의 1000년 동안에 1000여 번이라는 그 외세의 침략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우리는 대안 없이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외세의 침입으로 우리는 또다시 피눈물 꽁꽁 흘릴 겁니다. 1000년 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어요? 오로지 유교국에 대한 충성만 했지. 저기는 오랑캐니, 여기는 왜니, 여기는 우리보다 못났니, 우리가 이들과 결탁하면 안 되니 등의 희한한 논리에 빠져갖고 뿌리를 썩게 만들었으니 어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 1000년. 하나 되어 살아온 1000년. 근데 문제는 하나 되어 살아온 100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의 고유의 에너지를 썩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간단히 얘기한다면 대한제국으로부터 일제강점기로부터 동족상쟁 6.25는 썩은 뿌리의 지판을 되살리기 위한 파종의 시기였고 그 파종하다 이 땅에는 새로운 신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한 베이비부머가 태어났고 이들이 난 세대가 MZ세대예요. 신인류 세대라는 것이죠. 베이비부머는 아날로그는 희망의 시예요. 미래의 시. 그리고 미래의 꽃은 MZ세대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지금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질서가 흐트러 가고 있어요. 쓰임을 다할 때가 언제예요? 인류의 시간대, 지금 내가 그랬어. 인류의 시간대는 성인이라 가장 활발히 움직여야 될 때, 그 대자연의 시간대는 그럼 무엇이냐? 기성대대에 있다. 성인과 기성대대가 맞물려 하나 되어 살아가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자연을 이렇게 파괴되지 않고 자연이 이렇게 인간에게 무지막지한 표적을 주지를 않아요. 인간이 인간의 욕심으로 육생을 살다 보니 대자연의 질서, 중심잡이를 흐트러버린 만큼의 대자연 운용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가 활동을 바로 하지 못하게끔 흔드는 것이에요. 흔들다 보니까 인간의 정신마저도 이 대자연에 의해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해요. 자, 우리 인간의 정신이 맑을 때가 언제예요? 새벽녘에 이른 봄에 동력에 동이 트올 때 대자연의 새들이 우러제끼고 동창에는 햇살이 밝아오고 그때 일어나면 그 동살이 터오르는 만큼의 기운이 잡아. 우리는 그 기운을 잡아서 하루를 시작돼야 되는데
대자연의 기후가 흔들리다 보니 이러한 기본적인 동살, 햇살, 봄에 맞이하는 그 기운, 그 기쁨, 그 새소리, 동물 소리가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도 흐트러져 버려요. 가치를 잊어먹는 게 아니고 가치가 달리 나아가기 때문에 이리도 인간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시간대 성인, 대자연의 시간대 기상, 이게 하나 돼야 돼요. 쓰임을 다해야 돼요. 대자연은 인간에게 모든 기본적으로 줄 것은 다 내려줬어요. 그게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얘기죠. 그럼 다 주어졌는데 이게 만백성 만민들에게 골고루 다 갔나. 육생살의 심의 논리로 사다 오다 보니까 쏠려버려서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에 쓸려버리고 불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과 몇 프로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중하층의 서민들이 결국은 중상층의 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자리하고 있어? 사회 기운으로 자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의 기운으로 자취하는 그들에게 먼저 준 그 모든 육생양, 그대들은 그 쓰임을 다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다하지 못하니까. 쓰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대자연에서부터 중심잡이 그 기후가 흐트러져 버리니 생장수장 사계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인류의 시간대 성인입니다. 대자연의 시간대는 기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로 맞힐까요? 인간이 대자연의 주인이라 얘기하는 것은 비물질 인기, 천기의 원소, 물질 인육, 지기의 세포, 물질과 비물질이 하나 되어 영성의 차원 인간, 만물의 영역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떠한 정신력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대자연, 남북, 그 운용의 주체, 중심잡이는 중심 잡아 나갈 것인데, 그 운용의 주체, 중심잡이가 활동의 주체, 육생량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방을 통해 일어나는 사계가 활동의 주체들이 그 기운이 중심을 잡지 못해 인간 세상이 이리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어미는 다 자란 새끼에게 더 이상 먹이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서민들의 삶은 무지무지 팍팍해. 서민의 삶의 육생이나 그 중상층의 삶의 육생이나 가지고 가지지 않은 차원일 뿐이지 별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물론 육생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명품을 부여하는 거고 맛있는 걸 먹겠죠. 보여지는 건 명품이 아닙니다. 육생량은 명품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이들은 옷이 날개라는 이들이 있죠. 물론 옷은 잘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은 만큼의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해 나갈 때 그게 음양합의 공인수가 우런 물질과 빈물질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옷에 명품만 있고 손목시계도 몇 억짜리가 있고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만, 명품을 입는 만큼의 그대의 행위도 명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명품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만백성의 삶도 명품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소임이 부여되었다.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표적을 받게 된다. 나중엔. 자,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연예인들이에요. 타고난 재능, 능력, 실력을 갖고 그들은 일찍 꽃이 피면 일찍 집니다. 연예인을 연예인이라 안 하고 인기인이라 하는 것은 그들은 인의 기운을 먹고 사는 이들이에요.
인의 기운을 먹고 살 때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인데 왜 나는 그만한 인의 기운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육생의 기본금을 받고 태어났느냐. 인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이 육, 능력, 재주, 실력은 결국은 인연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고 인연을 불러들였다면 불러들이는 인연에 삶의 희망을 주어지는 것이고 삶의 철학을 주어지는 것이고 가치적 삶을 살아가게끔 부여하라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그 가치적 행위를 다하라고 그대들에게 많은 인연을 물려주고 있어요. 그 행위를 다한다면 그는 늙어서나마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삶을 풀지 못하니 일찍 피면 일찍 피는 법이에요. 인기인들의 말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한 여성의 그 반려자로 살아갈 수 없는 명이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기인이 찾아오는 만큼의 그들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흐를수록 고향에 남는 건 노인네, 떠나는 건 젊은이에요. 고향에 남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서 타향으로 연결의 고리는 천륜지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고향과 타향의 그 기운이 하나로 이어나지 못하고 고향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다 버리면 결국 나는 고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타향과 고향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고향의 부모 노인네들이 어떻게 해서 젊은이들을 불러들여야 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요즘 MZ세대에게 효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이거 부모 세대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고 정신량을 어떻게 심어줬느냐에 따라 갖고 효의 개념이 바로 자리하는 것이고 충의 개념이 바로 자리하는 것이겠지만 너무 이기적인 성향을 띠는 이 MZ세대 어떡할 것인가. 이 젊은이들 2년이나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들 세대가 2년 맞이 못하면 사회 질서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으로 변해버려요. 만남도 형식적인 거 이외에는 없어요. 왜 이런 질서 체계로 이렇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것인가? 누구의 잘못이겠느냐는 것이에요. 정신량의 차원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서없이 몇 마디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